제24차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 선언과 함께 비상대책위원장님의 모두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24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당일 5월 초에까지 빠지면서 광주 지역 중소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조업과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수출과 매수를 통해 청년과 여성들, 재원인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 중견 기업입니다.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현장의 부작용, 이대로는 기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탄식과 호소들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왜 이런 위기감을 토로하겠습니까? 기업 경영을 특별히 잘못해서도 고질적 노사 불교 때문도 아니고 천재지변에 따른 불가피한 요인도 아니고 순전히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인재 때문에 애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을 포기하겠다는 현실,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기업 경영 40여 년 만에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는 눈물 어린 현실, 수년간 고용 우수 기업으로 표창까지 받은 기업마저 이제는 고용을 축소하고 공장을 아예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 불가피하게 자동화 설비를 들여와 일자리를 줄여야 한다는 호소까지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던진 시장의 덕서를 거듭하게 했습니다. 기업이 잘되고 시장이 불가해가 가계소득도 증가하고 일자리도 생기는 것입니다. 소득주 성장과 각종 규제로 기업활동과 경제 선순환을 꽁꽁 막아놓고 기업들이 무슨 돈으로 임금을 주고 고용을 할 수 있다는 말. 더욱이 8개월 넘게 계속된 고용 쇼크, 고용 대참사가 나타났습니다. 고용 대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렇다는 대책은커녕 기다려달라, 과거 정권 탓이다 하면서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들과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줄여야만 하는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 아니하다 못해 태평함까지 드러내는지 참으로 못하겠습니다. 국가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정부라면, 책임 있는 정부라면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발표할 때마다 역대 최악을 경신하다시피 하는 각종 고용지표와 갈수록 악화되는 소득 불평등 심화 지수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가 확인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이를 인정하려고들 하지 않습니다. 각종 지표를 뻔히 보고 해도 언제까지 현실을 부정하려는 것입니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분명하게 실패한 정책입니다. 세계 경제를 호황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어렵고 실업 대란이 생기게 된 이유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의 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한 것이고 더 나아가 국민에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유창하지만 지금은 과감한 정책 전환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 선언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어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장기화된 폭염이 끝나기도 전에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풍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기후변화는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올해 폭염은 기어코 지난 94년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폭염이 끝난다고 폭염 대책까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올해와 같은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올해와 같은 폭염 피해를 입고도 그냥 이대로 또다시 내년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구조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 대비와 함께 무엇보다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안정적 전력 수급 문제,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 한전과 한손의 급격한 재무구조 악화, 러시아와 중국의 세계 원전 시장 장악으로 인한 한국 원전의 세계 시장 퇴출 우려 등 탈원전에 대한 부작용은 심각하고 마땅한 대안도 없습니다. 차제의 탈원전 정책 기조 폐기까지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드루킹 특검이 오늘 오후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댓글 조작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수사기간의 연장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특검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목적은 드루킹 일당의 불법 여론 조작 행위와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입니다. 특검의 출범이 경찰과 검찰의 늑장, 엉터리 수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초동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 특검에게 부여된 60일이 과연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기간으로 충분했었는지에 대해 국민적 의문이 여전합니다. 또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들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복귀 후의 일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구심마저 있습니다. 특검은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 판단하길 바랍니다. 만약 특검이 스스로 만족할 만큼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담으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다면 이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에게 부여한 임무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 수사는 물론이고 드루킹 사건에 대한 위압을 중단하십시오. 댓글 조작에 관한 여러 의혹은 진상이 충분히 규명된다면 진실로서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 줌이라도 의혹이 남는다면 그 자체로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있다면 그 시간에 고용 대참사에 대한 해법 마련에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소위 미투 관련 입법의 지연에 대한 반성과 신속한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법 감정과 변화된 성인식에 대해 충분히 부합했는지 여부 역시 중요하지만 그 판단의 근거로서 입법 미비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어제 여성가족위원회에서의 여야 의원 간의 일치된 결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또 여가위 의원들께 이 자리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서 가장 이른 시간 내에 원내 교섭단체 간 협상 의제로 이 문제를 상정하겠습니다. 8월 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서라도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저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본의원의 질의에 경제정책의 수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다라고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혼선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자중질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청와대 회의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를 보면 충분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제팀에 지시했습니다. 그간의 경제정책의 부진과 최근 악화된 고용 상황, 경제지표의 심각성을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완벽한 팀워크로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제부처에선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콩가루 정부입니까? 사태의 발단은 이번에도 장하성 정책실장입니다. 장하성 실장은 지난 일요일 당정청 협의회에 나와서 언제까지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고용 부진이 개선되느냐는 물음에 연말까지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서인 장하성 실장이 무슨 근거로 연말까지라고 답했는지, 또한 무슨 자격으로 정부를 믿고 기다리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 연말까지라고 못을 박았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고, 지키지 못할 약속이면 애당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국회에 나온 김동연 부총리는 장하성 실장의 연말까지 발언을 두고는 그분의 희망사항이라면서 연말까지 고용회복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무장관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하반기에도 고용 불안으로 인한 어려움은 예측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불과 이틀 간격을 두고 청와대와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런 자중질환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난국을 수습할 의지가 있다면 무책임한 정책으로 경제를 망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장하성 실장을 당장 경질하기 바랍니다. 분명히 경고하건대 그냥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수년 내 회복 불가능한 장기 침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큰 화를 부르기 전에 지금 당장 수습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8월 1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보면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은 0.03% 하락하고 전세 가격도 0.07%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서울은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올 상반기 주춤하다가 지난달 오름세로 돌아선 뒤 7주째 상승세입니다. 그렇다면 지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는 듯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 지구 등을 지정해 대출 규제와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를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는 집값 안정이 아닌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과 나머지 지방 사이의 집값 양극화입니다. 여기에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과는 정반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여의도 통개발 부상, 강북, 경전철 건설 등의 발표가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오락가락 정책의 결국 피해는 지방 거주민과 서민들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적으로 보고 시장과 싸워서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역사 속으로 수차례 증명된 바 있는 진리입니다.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해 주지는 못하나 시장에게 맡겨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어떤 규제를 가져다 놓더라도 결국 오르는 이유는 결국 이 지역에 대한 수요가 끊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들의 문제는 분명히 심각하나 핵심은 아닙니다. 결국 답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한 수요 분산에 있는데 지금이라도 정부는 헛된 규제 남발을 멈추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징벌적 과세, 결국 시장에서 제2의 제3의 부작용이 일어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에